우리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예. 공부 포기하는 아이들의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 못 봐. 그러니까 내가 맨날 농담 비슷하게 예. 딱 싸우다가도 애들 들으면 얼른 표정 바꾸고 손잡고 어머 너 안.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요즘 자녀와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겸 배우 전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 지금 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8집 가수 방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문제 아들의 교장 선생님으로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된 계기, 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유명하진 않고 그건 너무 과찬이시고 마포에 굴레방따리 밑에 학교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직업학교에 이제 교감으로 발령을 받고 어떤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거기? 직업학교니까 직업에 관심 있는 친구.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예. 오는데 서울에 인문계고등학교가 한 270개 정도 되는데 인문계고등학교에서 5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들만 15년 전에도요, 선생님? 그때는 더 심했죠. 그런 아이들 만나면서 걔들이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 상담하면서 15년 전에 부임한 그 계기로. 그때 그러면서 엄청 그 아이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깨지고 일단 네. 왜 그러냐면 잘 안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죠. 안 되죠. 깨져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공부 못한다 요놈의 자식 하다가 정말 어느 날 문득 제 운명을 바꾼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요? 아니요, 제 스스로. 네네. 애들이 왜 공부를 포기했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포기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만나야 될까? 그 해답을 풀면서 공부 포기한 이유를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 다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전교생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몇 명 정도였나요? 810명이죠. 810명을 다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문에 들어올 때 어. 일단 학교에 들어오는 놈들이 같은 교복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그리고 머리가 다 달라. 머리색도 다 달라. 결정적으로 얼굴이 막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 시커먼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남녀 공학인가요? 예. 그리고 교무실 올라가면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어. 교무실의 풍경이 다르고. 여기서 저기서 뭐 오토바이 훔치다 걸린 아이들. 근데 그때 진짜 아이들이 막 핸드폰 같은 거 훔쳐서 중국에 수출하더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때 늘은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원형 탈모 걸릴 정도로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그런 아이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거 관둬야 되나? 근데 상담을 한다는 생각 자체도 그렇지만 좀 파격적이지만 그 아이들을 상담하러 오게끔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찾아간 거죠 아이들을. 선생님이 찾아가셨어요? 교실마다. 교실마다 호객행위라고 나는 표현을 하는데 예, 예.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의상부터 달라져야 돼. 네. 그때부터 청바지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다고 마음 먹고 그것도 마음에 내가 내려놔야지 하면 안 돼. 진짜 내려놔. 그러고서 교실도 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냥 그 창문 딱 얘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네. 그렇게 이질하니까 예. 애들이 복도에서 나를 보고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 내밀면 하이파이브를 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스킨십이 생겼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야 교장실 놀러 오라고 초코파이 준다.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장실 오는 애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오니까 네.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담 맨 처음에는 어떤 질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주런주런 예. 얘기했는데 두 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교장 아마 선생님이랑 지금- 특히 얘기할 말이 없고. 그리고 아마 어머니들도 학부형 총회 때 오시면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놀이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는 놀이요. 놀이, 그러니까 모험놀이 상담이라는 거. 제가 이제 그걸 공부한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둘이 하는 걸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본래 집단 상담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둘이 마주 있을 때 아주 간단하고 쉽고 짧고 굵게 네.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제일 먼저 팔씨름. 이제 그 상담하러 온 친구들한테 아니 그냥 놀러 왔잖아. 그럼 예. 초코파이 주지, 커피 주지. 예. 다 선택. 아침 뭐 먹었냐고 물어보고 야 선생님 뭐 팔씨름
그러면 애가 손을 이렇게 막 처음에 안 한다 그래. 한번 해. 그러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전부 다 힘없다 그래요.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근데 그 두 번째는 인간의 본능이야. 예. 요렇게 껴.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면 힘을 서로 주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서로 뻘거지지. 그렇죠. 뻘거지지. 그런데 애들이 진짜 힘센 애들이 많아요. 그럼 너 운동했냐 하면 그때부터 과거사가 태권도 3단에 합기도 1단에 그러면 자랑해요? 저랑하지. 너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어? 태권도 3단이라. 옛날 그 옛날 같았으면 도사라고 그래. 칭찬해 주시면서. 근데 그게 네. 얼마나 애환이 많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태권도 학원 많이 보내잖아. 그래서 운동이 취미 있어서 중학교 갔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럼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애들이 놓죠. 뭘 해야 될지 갈등을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직업학교라도 와야 되겠다 해서 오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교감이 깊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동전 같은 거 숨겨서 동전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 그러니까 눈 감으라고 동전 양중 중에 하나 숨겨요. 그리고 뒤집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 이렇게 가르쳐. 야, 뒤집어. 그러면 막 와서 힘주고 이렇게 딱 뒤집으면 동전 딱 나오면 와 하는 거야. 그럼 이게요. 이 놀이도 중요하지만 요 순간에 다른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걔가 가졌던 선입견이 있잖아. 교장 선생님은 혼날까? 내가 오늘 뭐 잘못해서 왔을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걔도 벗어나고 또 걔가 하면서 반응해 주니까 나도 벗어나고 걔가 공부 잘하는 못 하는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한테 네. 놀이 하라는 거야. 놀이. 선생님 그 상담해줘서 바뀌었던 사례 몇 가지. 바뀌었던 사례를 얘기하면 안 돼. 안 바뀌었던 사례가 없어요. 정말요? 놀이는 기적이에요, 기적. 처음에 이름 지어질 때 애가 그 애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이름 지어진 거잖아. 근데 점점점 공부 못하고 뭐 또 말썽꾸러 그런 고정관념이 딱 바뀌잖아. 근데 놀이가 순식간에 옛날 처음에 이름 지어지었던 그 전 단계로 딱 진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대화 없던 것들이 놀이를 하면 그 선입관이 없어지면서 옛날 아기 때 그 이쁜 아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놀이가 주는 힘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인데 아이랑 대화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떤 놀이를 좀 하는 거를 추천하세요? 제가 4가지를 얘기해요. 아까 일단 아빠는 팔씨름 하는 게 좋아. 팔씨름하고 두 번째는 그 동전 숨기기. 제가 검색하면 그런 놀이가 나와요. 아빠한테 말씀하시는 이제 두 번째는 엄마도 이 동전 숨기기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일어나서 발등을 서로 밟는 게 있어요. 손잡고 발등을 서로 밟는 거야. 발등 받으면 요거는 진짜 한 2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만약에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 할 때까지. 근데 제가 놀이를 거부하는 인간은 못 봤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애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지. 어색하지만 어색한 거를 했을 때가 더 얻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다 그러고 놀았거든. 그다음에 그 공통점 찾아보는 거. 공통점이요? 엄마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외에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보이는 공통점, 같은 가족이라든가 공통점 찾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 학교 생활 같은 거, 친구 생활 같은 거 그럼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이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학년으로 중3, 고3, 초등학교 이렇게 딱 피는 시기를 딱 정해놨잖아. 고1, 고2. 그 시기가 고2 때 필 건데 어떻게 해. 나는 부모가 조금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면 그 애가 엄청나. 근데 그게 미리 싹 딱 잘라놓고 내 시기 내가 그 딱 틀 맞춰놓고 애는 필 시기가 안 됐는데 무슨 재주를 펴. 그러니까 놀이를 하면 더 정확하게 애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교육이 많이 못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천상 소수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상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아이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럴 느낌이 있을 때는 초등학교는 쫓아와요. 초등학교 때는 참 착해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는 엄마들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요. 중학교 들어갈 때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조가 몇 가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문 잠고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지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또 하고. 네.
들은 적 그리고 많죠. 친구 만나는 시간이 맞아요. 예, 그리고 자꾸 음으로 막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만날 때. 근데 그거를 관심 있게 의도적으로 다른 거 시키기 위해서 관찰하면 안 돼. 정말 놀이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하고 소통했을 때 그 시기를 아이가 슬기롭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런 시기 다 거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자극으로 갔을 때는 이제 공부를 탁 놓는 그런 아주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럼 선생님 그 상담하실 때 훈육이나 훈계는 안 하셨어요? 훈계도 놀이를 한 다음에 훈계가 아니야. 놀이를 할 때 하면 그냥 아이한테 격려지. 그 훈계가 아니고 격려를 받아들여요. 똑같은 소리를 해도. 똑같은데. 친한 사람이 노력, 하는 말을 그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아. 저게 나한테 막 공격하는 거. 본인은 맞아요. 격려라고 하지만 공격인 거 알아. 맞아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나한테 살이 되고 보면 저거는 격려구나. 아이들이 알아. 그런 관계에서 딱 멀어지면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대학을 설사 그게 좋은데 가도 이게 약간 간격이 멀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우주에서 더군다나 나라, 시, 가족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 자식 관계만큼 대단한 인연이죠. 대단한 인연이잖아. 예. 그러면은 그 공부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걔는 하거든. 근데 그거를 어른 손으로 그 규칙의 손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때 돼서 피는 애들이 딱 학년에 맞춰서 피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애들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 그리고 정말 이제 그게 제가 상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예. 공부 포기한 아이들의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 못 봤어. 부모 엄마 아빠 사이가? 사이.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표정이 달라. 부모님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맨날 농담 비슷하게 예. 딱 싸우다가도 애들 들으면 얼른 표정 바꾸고 손잡고 어머 너 선생님 연기력이 되시니까요. 아니 그걸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게 불안이거든. 예.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아이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진짜 우주 같은 존재였었는데 불안이 올라오니까 이제 결국 친구 찾아가더라고. 그래서 10대 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그대로 엄마 우주 같은 존재감을 부모한테 그 친구한테 옮기기 때문에 어릴 때 친구가 그렇게 막 목숨까지 건져가면 친구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진짜 경험담이야, 경험담. 내가 막 학문적으로 깊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대신 학생들을 제일 체감하면서 많이 만났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부모님 얘기를 물어보면 애들이 많이 잘 대답을 하나요? 부모님 얘기라고 의도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놀이를 하잖아요. 예. 놀고 나서 기분을 물어봐요. 지금 지금 기분을? 좋았다고 그래. 그렇겠죠. 좋고 재밌었다. 뭐 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재밌었다면 저는 그 재밌었다에 동글뱅이를 치고 살면서 재밌었던 적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빠 엄마 놀이했던 얘기야. 어릴 적 이렇게 손잡고 가운데 난 지금도 기억나. 쓰기 싫은 애들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손잡고 엄마 이렇게 비행기 태우잖아. 그거 그려요? 그거 그리고 놀러 간 얘기야. 그럼 반대로 슬펐던 기억.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세 가지 하잖아. 예. 그대로 반대 얘기 물어본 거야. 야 반대. 그래. 야 이제 우리 좋은 거 있으니까 이번엔 반대. 딱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나는 그 게임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건 우리 다 착각이야. 그거 아닌가요? 아니지.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게 된 거 게임이 위로를 해주는 경우 수가 훨씬 높아요. 정말요? 게임 때문에 공부 포기하면 안 돼. 대기자 TV